자, 오늘은 이제 IP 주소의 개념을 저번 시간에 우리가 살펴봤었는데요. IP 주소의 개념은 오늘 좀 더 추가적으로 설명드리고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IP 주소가 주로 이제 앞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인터넷 프로토콜 어드레스의 이제 약어로 어떻게 보면 이제 전 세계 그 네트워크를 연결할 수 있도록 각각 컴퓨터에다가 이제 고유한 번호를 주는 거하고 똑같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이런 고유한 그 어떻게 보면 이제 컴퓨터의 고유한 아이디를 가지고 서로 네트워크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개념으로 이제 제공한 건데, 이 IP 어드레스라고 하는 거는 이제 NIC라고 하는 네트워크 인포메이션 센터라고 하는 데서 관리를 하고 있고, 어드레스로서는 주로 이제 우리가 네트워크의 이제 그룹 크기에 따라서 이제 5개 클래스로 이제 나눠진다는 거. 그래서 네트워크의 이제 그룹이 이제 어떤 상태냐에 따라서 이제 그 네트워크의 클래스를 분류를 해서 지정해서 쓰고 있고요. 주로 이제 그 클래스의 이제 명칭은 클래스 A, 클래스 B, 클래스 C 이런 식으로 이제 붙게 되고, 주로 제일 많이 쓰는 거는 이제 A, B, C 클래스가 제일 많이 쓰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어드레스는 어떻게 보면 이제 비트 단위로 구성이 되어 있고 8비트 단위로 구성되어져 있는 게 총 4개가 있어서 전체 비트로는 이제 32비트가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32비트 구성 안에는 네트워크 어드레스하고 그 다음에 호스트 어드레스가 분류돼서 들어가 있다. 그래서 아까 했던 것처럼 한 비트, 한 바이트, 한 바이트, 한 바이트, 한 바이트 이렇게 하면 총 4바이트가 되고요. 이 4바이트 중에 이제 각각 8비트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이제 32비트가 이제 구성이 되어져 있는 거죠. 그래서 이 32비트를 가지고 우리가 주소 체계로 이루어져 있는데, 여기에 이 안에는 이제 네트워크 어드레스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호스트 어드레스가 있다. 이게 이제 두 개가 플러스가 돼서 구성을 한다라고 하는 거죠. 여기에 요게 그래서 요 각각의 자리들은 주로 이제 점을 찍어서 구분을 하게 되죠. 뭐뭐점 뭐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게 되죠. 자, 그러면은 요 그 32비트의 V4 32비트로 구성되어져 있는 이 IPv4의 주소는 클래스 A와 클래스 B와 클래스 C에 따라서 이제 이 주소 체계가 달라진다고 하는 거였었죠. 그래서 이제 A, B, C 이런 식으로 이제 나뉘게 되는데, 그러면 A 같은 경우는 바로 이런 형식을 갖는다는 거죠. 앞에 한 바이트, 그 다음에 뒤에 있는 나머지 바이트들은 표현하는 방식이 이제 다른 거죠. 그래서 처음에 앞에 있는 n이라고 써 있는 거는 결국은 걔는 1바이트고요. 지금 표현한 거는 10진수로 표현했기 때문에 n 이렇게 써는 거고요. 그 헥사로 표현할 때는 우리가 이제 저 안에가 0x00에서부터 0xff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뒤에 있는 거는 이제 총 1바이트씩 해서 3바이트가 활용이 되고, 그 3바이트의 내용은 결국은 이제 망 사용자에 의해서 망 사용자를 이제 할당하는 데 쓰게 되게 됩니다. 그래서 앞에 NN은 NIC에서 아까 얘기했던 이제 네트워크 인포메이션 센터에서 주로 이제 규정을 해서 정해서 지정받는 값들이 할당되는 거고요. 뒤에 있는 H는 사용자들이 쓸 수 있도록 각각의 사용자들에 대해서 할당을 해주는 그런 번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에 8비트는 네트워크 어드레스로 이용을 해서 주로 이제 1에서 127까지, 이게 이제 결국은 10진수로 표현한 겁니다. 주로 이 주소 체계는 이제 10진수로 표현하죠. 그래서 이 16진수를 10진수로 변환을 해서 입력을 꼭 해야 되고요. 그래서 이제 네트워크의 이제 번호는 1에서 이제 127까지만 허용을 하더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네트워크당, 하나의 네트워크당, 그러니까 이제 127인데 지금 앞에 전체 이제 네트워크의 숫자를 가지고 구분을 할 수가 있는데, 그 하나의 네트워크당 뒤에 붙어서 변할 수 있는 거는 또 3바이트의 값으로 변하기 때문에 엄청나게 많은 숫자가 만들어질 겁니다. 그래서 네트워크당 연결할 수 있는 호스트의 수는 결국은 24비트잖아요. 비트 수로 따지면. 그러니까 한 비트당 이제 3비트니까, 한 바이트당 8비트니까 38이 24가 되는 거죠. 그래서 24비트의 호스트 어드레스를 쓸 수 있다, 이렇게 본 거고요. 그래서 최대 2의 24승, 그죠? 0부터 시작을 하기 때문에, 사실은 0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2에 24승 하고 그 다음에 두 개를 더 빼줘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원래는 하나만 빼도 되는데 개수를 따지게 되면, 근데 이제 1111이라고 하는 값들은 이제 주로 브로드캐스트나 뭐 이런 걸로 쓰다 보니까 그 한 바이트 정도는 쓸 수가 없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뒤에 마이너스 2를 빼는 거고요, 항상. 그래서 어드레스가 1, 이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있다. 그러면 전체 네트워크는 이제 앞에 1부터 시작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뒤에 있는 숫자는 0000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호스트 어드레스가 지금 현재는 FF 아니 222 이렇게 이제 들어갔다고 본 거죠. 예시예요, 예시. 저거는 그렇게 해서 앞에는 NIC에서 지정받는 값에 이제 할당되는 거고, 뒤에 있는 거는 우리가 이제 학교 같은 데는 이제 망을 구성을 해서 그 망 사용자 하나하나당 어드레스를 주게 되는데, 그 어드레스 주소를 이제 의미를 하더라,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클래스 B인데요. 클래스 B는 앞에 이제 앞전에는 클래스 A 같은 경우는 앞전에 8비트만 이제 NIC에서 지정된 값이 이제 할당이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클래스 B 같은 경우는 앞에 이제 한 자리 더 넣어서 2바이트죠. 그래서 2바이트인데 2바이트를 가지고 그걸 따져주고, 그 다음에 나머지 2바이트를 가지고 이제 서버에 번호를 할당을 해주게 됩니다.
자, 그래서 크레스피는 16비트, 2바이트죠. 16비트를 네트워크 어드레스로 이용하고요. 그 다음에 뒤에 있는 나머지 4자리잖아요. 4자리. 예. 3자리, 4자리, 4자리니까 8자리 16비트. 뒤에는 나머지는 이제 네트워크 넘버를 이제 쓰게 된다. 그리고 그러니까 앞에 거는 네트워크 넘버고 뒤에 거는 이제 호스트 어드레스가 되겠죠. 그래서 호스트 어드레스는 16비트만 허용을 해요. 그래서 16비트로 비트를 차지할 수 있는 거는 계산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8비트를 이제 그 16비트를 가지고 계산을 하면 이게 16승이잖아요. 16승인데 뒤에 원래는 마이너스 하나만 빼도 돼요. 그리고 숫자로 보면은 이제 0부터 시작을 해서 65,535까지 가거든요. 그거를 이제 10진에서는 빼려니까 하나를 더 빼준 거고, 거기다 덤으로 하나는 이제 브로드캐스트 하는 채널을 하나 가지고 있어서 걔를 더 빼는 거죠. 그래서 2개를 빼게 돼요, 항상. 그래서 어드레스는 128.128.22.222가 있다라고 쳤을 때, 네트워크는 이제 앞에 128.128.00부터 이제 시작을 하는 거죠. 그리고 호스트의 주소는 지금 현재보다 222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한 겁니다. 그 다음에 클래스 C번 같은 경우는 이제 세 자리가 되고요. 그러면 세 자리니까 이제 8자리잖아요. 8자리인데 38이 24니까 24개 에 이제 네트워크에서 네트워크 어드레스로 이제 지정을 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호스트 컴퓨터는 8개. 아니죠. 그쵸. 0에서부터 255까지 변화가 일어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드레스가 얘가 203.25.240.41 이렇게 나와 있다. 그러면 이제 얘 컴퓨터의 어드레스가 되는 거고요. 네트워크 어드레스는 그대로 앞에 네 자리만 따라가면 되고요. 뒤에는 0. 그 다음에 호스트는 41번이다. 이렇게 이제 본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각 클래스별로 주소 구성 방법인데요. 어쨌거나 클래스 A는 네트워크 어드레스가 이제 8비트로 구성되어져 있는데, 이거를 다시 표현하면 이제 1바이트로 표현을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클래스 B 같은 경우는 네트워크 어드레스 비트의 이제 8비트 중 2비트를 선언을 해서 사용을 한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밑에 구분을 좀 줘놨습니다. A 클래스는 0에서부터 HHH에서부터 가서 127까지만 간다는 거죠. 그 다음에 B 클래스 같은 경우는 128 00, 그래서 128.0 요 자리 2바이트. 그쪽하고 뒤에는 이제 HH는 의미가 없죠, 현재는. 그래서 그 부분은 지금 현재 디지털 표현하면 0100 0000 이렇게 이제 표시가 되는가 보네요.
그래서 어쨌거나 C에서는 호스트 어드레스를 8비트로 이제 표현을 해서 우리 10진수로 표현하면은 이제 주로 우리 IP 어드레스는 10진수로 표현하니까 10진수로 표현을 하는 이제 습관을 좀 들여야 되겠죠. 자, 그래서 각 클래스별 주소 설정은 여기 테이블에 나와 있는 것처럼 앞에 이 앞에 부분에 보면은 이제 0, 그 다음에 뒤에 값, 네, 그래서 이제 127까지 있고요. 그 다음에 B 클래스 같은 경우는 뭐 128 0에서부터 191.25까지, 그 다음에 뒤에 나머지 두 자리는 이제 호스트 컴퓨터 주소가 되고요. 그 다음에 채널 C는 이제 여기서부터 255, 255까지 이게 범위를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범위를 표현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본 거죠. 그래서 우리 어떻게 보면은 이제 클래스별로 그 앞전에 네트워크에 관련된 주소, 네트워크 어드레스 하고,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 이렇게 어느 순서에 의해서 정해져서 결정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밑에 있는 거는 어드레스 할당 시 이제 이용할 수 없는 주소 형식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형식들은 지원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제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전체적인 브로드캐스팅으로 보내는 그런 것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이제 지정되어 있는 주소, 그 다음에 사용되지 못하는 주소, 이런 것들이 이제 정해져 있는 거죠. 그래서 어쨌거나 이런 클래스별로 해서 지정을 해서 어드레스가 할당이 되고, 그 할당되는 어드레스를 가지고 사용을 한다, 이 정도까지만 정립을 하고 넘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최근에는 앞전에 잠깐 언급을 했던 것처럼 이제 IPv4에서는 이렇게 체계가 돼 있었고, 최근에는 이제 IPv6로 넘어가면서 어드레스 체계가 좀 변화가 일어났었죠. 그래서 어드레스의 체계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컴퓨터를 다 인터넷으로 연결을 하기 위한 그런 목적이 좀 있다 보니까 주로 이렇게 쓰다 보면 이제 전 세계적으로 쓰는 어드레스가 부족 현상이 일어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제 그 어드레스의 규정을 이제 규격을 좀 약간 변화를 줘서 IPv6까지 이제 할당을 해서 이제 활용이 되고 있고요. 우리가 이제 사물 인터넷을 활용하고 제작을 하려면 이 어드레스에 대한 개념이 어느 정도 명확하게 서 있어야 되는데, 사실 그러니까 컴퓨터 기준으로 우리가 이제 유동 IP, 주로 집에서 쓰는 건 유동 IP를 쓰다 보니까 우리가 IP를 신경 쓰지 않고 그냥 사용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이제 전자과라든가 이런 컴퓨터에 관련된 문과들은 주로 그런 경우가 많고요. 주로 이런 부분 이제 전산 쪽이나 네트워크 관련된 업을 하는 분들이 많이 사용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PC 쪽 프로그램 짜더라도 네트워크 관련 제어를 짜는 프로그램을 하는 분들 외에는 또 이거를 설정해서 건들 일이 그렇게 많지는 않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많이 관심을 갖지 못하고 있지만, 이제
좀 시스템들이 좀 바뀌면서 또 중요도가 높아졌어요. 이제 우리가 이 과정을 어느 정도 끝내고 이제 그 라즈베리파이를 배울 건데요. 인베디드 시스템 보드가 되죠. 인베디드 시스템 자체도 요즘은 다 이더넷을 이제 연결을 해서 쓰거나 아니면 와이파이로 무선으로 이렇게 이제 쓸 수 있는 기능들을 가지고 갑니다. 그러니까 아주 조그만 시스템이라고 하더라도 이제 인터넷을 연결해서 써야 하는 그런 환경들이 이제 구축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최종적으로 라즈베리파이의 이제 전체적인 그 흐름 이런 거를 좀 배울 텐데 거기에서는 아주 중요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프로그램을 짤 때나 아니면 모듈을 활용을 할 때 그런 IP의 설정, 그 다음에 IP를 우리가 이제 그 건드려서 뭔가를 제어하거나 뭐 이런 것들을 이제 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많이 존재하게 되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최근에 많이 이런 네트워크 관련된 제어나 이런 것들이 활발하게 이루어져 가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앞으로 관심을 갖고 실제 설정해서 쓰는 거 외에도 거기에서 이제 우리가 프로그램을 작성을 해서 동작시키는 이런 것까지 진행을 해보면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여기까지 해서 4장의 내용이 좀 언급이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5장의 내용인데요. 5장의 내용은 이제 하드웨어 연결에 관련된 내용을 좀 해놨어요. 이거는 이제 제가 개발을 하면서 이제 만들었던 개념을 설명드리는 거고요. 이 개념은 그냥 개념적인 부분하고 우리가 이런 방법도 이렇게 이제 설계가 가능하구나 이렇게 이거를 좀 알아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주로 이제 LED하고 그 다음에 이제 스위치 제어를 네트워크를 통해서 이제 어떻게 하느냐, 그리고 방법은 어떤 방법들이 있느냐, 뭐 이런 것들을 좀 언급을 해놨어요. 물론 이 내용은 뒤에 또 라즈베리파이 쪽에서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시스템의 이제 차이니까 그 시스템에 맞춰서 그때그때 따라서 이제 설계하는 게 조금씩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거를 좀 알아뒀으면 좋겠고, 현재 여기서는 그 앞전에 우리가 배웠던 이제 웹 서버, 웹보드를 통해서 LED를 제어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래서 얘가 마이크로 프로세서라고 그러니까 마이컴 기능을 가지고 있는 그런 웹 서버의 칩이다 보니까 직접 나와 있는 그 IC 자체에 나와 있는 핀 번호에다가 직접 제어를 할 수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것도 물론 이 내부에 있는 프로그램에서 작성을 이제 해줘야만 되고요. 그래서 그 핀들을 일단 제가 이제 설계하면서 일단 뽑아놨어요. 이렇게 이쪽에다가 여기다가 이제 이렇게 뽑아놨고요. 그거를 이제 회로도로 보여준 게 이제 옆에 있는 핀들이고, 주로 우리가 이제 이렇게 5V, 그 다음에 3.3V 접지 전원이 존재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포트 B 그룹, 그 다음에 이제 포트 E 그룹, 이런 식으로 해서 두 포트를 지금 해놨죠. 그래서 요 보드에서 실제 사용하지 않는 핀들을 포트로 뽑아놨고요. 여기다가 우리가 LED를 연결을 해서 혹은 릴레이를 연결을 해서 온오프 제어를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외부에서 이제 스위치의 입력 상태를 아니면 센서의 입력 상태를 받아들이거나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이제 외부 확장 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는 뭐 어떤 것을 붙여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때그때마다 설계하는 거에 따라서
연결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요즘은 나오는 이제 보드들이 다 이런 개념으로 나오잖아요. 라즈베리 파이도 마찬가지고, 그 아두이노도 마찬가지고, 그죠? 라즈베리 파이는 이제 한쪽 모퉁이에다가 이런 헤더핀들을 쭉 이렇게 뽑아 놔서 여기서 이제 뭔가 회로를 점퍼 해가지고 LED도 달고 뭐 회로를 구성할 수 있게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 다음에 아두이노도 마찬가지고요. 그죠? 아두이노 보드도 이제 얘 같은 경우는 이제 여기 한쪽에다가 위쪽하고 해가지고 각각 핀을 뽑아서 이제 쓸 수 있게 이렇게 또 해놨죠. 그래서 요즘은 다 모듈화 되어져 있는 보드 개념으로 나오고 있어서 우리가 자칫 좀 이제 실수하는 부분이 존재하는 게 뭐냐면 이 내부에 있는 원래 회로 설계 방법을 배워야 돼요. 그죠? 그리고 그거를 가지고 우리가 이 보드, 예를 들면 라즈베리면 라즈베리, 아두이노면 아두이노 보드를 설계해서 만들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 하는데 거의 그렇지 않고 그냥 보드 모듈을 갖다가 쓰고 모듈의 동작만 하다 보니까 이 내부의 회로 설계라든가 이런 것들을 잘 모르는 경우도 많아요. 그 다음에 또 이 센서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센서들도 모듈들도 그냥 여기다가 이렇게 점퍼를 해서 연결해서 쓰다 보니까 요거에 대한 회로 구성을 어떻게 할까? 뭐 이런 것들을 잘 모르고 그냥 쓰기만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이거를 진행을 할 때 모듈을 갖다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모듈 내부에 들어있는 회로가 어떻게 구성이 되어져 있고 그 회로를 내가 설계를 해서 만들 수 있느냐, 이게 이제 또 한 부분이 중요한 부분이니까 그거 부분까지도 관심을 갖고 이 전체 회로의 시스템이나 회로를 배워서 사용을 해보면 앞으로 여러분들이 직접 다 이런 보드들을 설계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질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건 많이 해봐야 하는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이런 설계 제작이나 개발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이제 많이 익숙해진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접근은 이제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하면 뭐 여러분들한테는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한 가지 잠깐만요. 자, 그래서 요 LED 회로는 이건 뭐 앞전에도 언급을 조금씩 해서 다 알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LED의 제어는 LED의 그 제어가 아주 단순하면서 이제 또 이런 데 많이 나오는 이유 중에 하나가 요 포트라고 하는 CPU가 있으면 CPU에 이제 이 IO 핀 이제 IO라고 한다겠죠. IO 핀 입출력 핀이라고 한다는 이 핀에 신호가 이제 출력이다. 그러면 이제 신호가 출력만 되는 단자들이잖아요. 이렇게 이게 이제 아웃이에요. 아웃. 이제 아웃이고요. 근데 인풋에 이제 인풋은 이제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 다리가 있으면은 이 다리를 통해서 내부로 들어오는 이런 개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내부에서 어떻게 제어를 하느냐, 이 개념이 이제 되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 개념을 우리가 알아둬야 하는데 잠깐 좀 쉬었다가 다음 단에